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오늘 특별하게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에 계신 최양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카이프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예. 아니, 뭐, 캐나다에서까지 이렇게 네.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시고 그러세요? 아니요, 소장님 목소리가 또 듣고 싶고 어,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국 시장을 해도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하니까 저도 궁금한 게 예. 있어갖고 한번 연결드렸어요. 캐나다 방, 춥다고 그러는데 좀 어떠세요? 거기 한 영하 20도라고 친구가 페북에 올렸던데.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예. 캐나다는 엄청 넓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예. 저는 이제 서부 쪽, 밴쿠버 쪽에 있어갖고, 예. 그, 날씨가, 영하가 거의 없죠. 아, 지금도 예. 오늘도 5, 6도? 예. 올라가면 10도 정도 나오고, 예. 물론 이제 동부 쪽, 그 아마 친구분 계신 쪽은 토론토 이쪽인 것 같고, 예. 거기는 막 영하 15도. 저희 또 안쪽에 있는 경우는 영하 20도 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는 안 춥죠. 눈이 가끔 오더라도 바로 녹죠, 여기는. 네. 지금 오늘 서울 날씨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예, 거의 비슷한데 공기는 좀 많이 좀 다르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방송 저 대신해서 저희 머니터리 방송도 많이 계속 나오셨는데 요새 잠깐 또 며칠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머니투데이 조금 쉬다가 설 예, 지나고 다시 머니투데이로 예. 찾아뵙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관계자들도 소장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그 돈 많이 받는다고 고맙다는 거기서 하시던데.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미국 시장 뭐 계속 보고 있고 한국 시장도 간혹 보지만 한국 네. 시장도 요즘 아주 강하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1월 초부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1월 효과는 분명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1월 효과 속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때다라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국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네, 첫 주 금요일 날 5%가 장이 오르면서 아주 1월 장을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뒤로 미국 시장도 뭐 교수님 잘 보시겠습니다만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통계를 보니까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후, 그러니까 뭐 1월 초나 12월 말이나 봤을 때 대략 한 15%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 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네,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 8% 정도 올랐어요. 뭐 네, 그렇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12월 달만 하더라도 산타 랠리가 없을 것이다. 1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랄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해소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적극적인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현재 국내 시장도 수익률 내기 게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미국도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15% 올라갔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 이후에. 예, 예. 그리고 S&P 500이 정확하게 13.6% 정도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이제 예. 보면 완전히 베어 마켓이 아니라 물론 불 마켓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갈 수 없는데 여튼 많이 예. 올라갔기 때문에 어찌 그렇죠. 보면 워낙 많이 또 올라갔다라는 예, 주장도 예. 있던데 뭐 미국보다는 한국 얘기가 더 중요할 텐데 예. 외국인이 지금 11연속 순매수했잖아요 오늘까지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도 쉬운 몇 년 건 만에 처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12월 달 스탠스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지금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여타 다른 제가 뭐 깊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주식을 할 때고 네. 제가 2018년 내내 가을까지 주식 안 할 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셨잖아요. 네. 예. 뭐 그랬는데 지금은 주식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 1월 달, 2월 달까지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설 때까지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률 내기 게임에 동참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예. 한 8시 반 정도에 이제 제 머니투에 연결하고 장 네네. 마감 직전에
한 3시 15분부터 한 5분 정도 연결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음,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뭐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 수익률에 대한 전망치가 3개월 동안에 거의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1분기에 대한 수익 목표, 1분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보면 1%?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동안의 실적도 한 달 동안에 한 2% 떨어졌고 예, 한국도 한 4% 이상 이익 전망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바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의 해소에 예,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 기대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좀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찌됐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좀 투자를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예. 해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 워낙 펀더멘탈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소수 의견이 있을 때 돈을 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을 좀 뭐 교수님이나 저나 나름대로 조금 2018년, 2019년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잘 못 이 맞히죠. 네, 왜 그 네, 과찬의 말씀을 네,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2018년 2월부터 장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름까지 장 간다라고 외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10월 달 폭락을 하면서 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펀드멘탈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시장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네, 바로미터가 바로 미국 시장의 전략 후강의 모습들이고요. 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5% 반등하고 그 다음 주 내내 상승을 올랐거든요. 네, 네, 시장의 참여자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여러분들 계좌가 5% 수익이 났어요. 근데 네,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어느 가격대이든지 매도할 수가 있죠. 수수료 그렇죠. 말고도 네, 3, 4% 최소한 이익이 났으니까. 근데 3, 4, 5%가 올라간 다음에도 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4, 5% 수익이 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매물을 안 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많은 참여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참여자들일 수도 있죠. 적극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국 시장도 삼성전자가 4만 1,000원을 탈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올랐고요. 조선업종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여러 분야들이 다 올랐는데 그런 분야들이 있었던 분들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적게는 2, 3%, 많게는 2, 30%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도가 안 나오진 않지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은 시장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펀드멘탈을 너무 복잡하게 따질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힘의 강도가 훨씬 더 좀 센 시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해소라든지 남북 네. 간의 화해 무드라든지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중간 점검을 해보면 중국 측에서는 지금 6년 동안 1조 달러 수입하겠다. 제로 천조 수준으로 원이에요, 맞춰주겠다. 천조 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제로 수준까지 맞춰주겠다라고 통큰 제안을 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뜻한 거죠. 저기 중국이 그렇게 통큰 제안을 하니까 네, 트위터에 오늘 올렸지 않습니까? 장난하지 마라. 네. 진짜로 받아들여라.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중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중국 측 입장에서는 양수겹장이죠. 미국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으면서도 수입을 늘려서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중국이 수입만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여타간의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사자세가 몰리고 있는 시장이다. 네, 뭐 이유를 들이대는 어떤 중요한 것들보다 논리가 필요한 시장이 있고 수급이 필요한 시장이 있는데 현재 저는 수급이 우선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도 잠깐 서두로 화두로 던졌지만 외국인이 열을 예, 인사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죠. 보면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내일 모레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전 약간 거시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예, 한번 보시면은요.
올해 있죠, 올해. 딱 올해만 보자고요. 뭐 작년에 어려웠던 생각하지 말고 다 뭐 잊어버려야 2월, 돼요, 지금은. 뭐 예, 예. 3월, 4월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 중요한 건 지금 올해 들어서요. 예. 이틀 연속 주시장이 떨어진 거는 대한민국은 2일과 3일밖에 없어요. 1월 음. 2일, 3일. 예, 예. 딱 이틀 빼놓고는 계속해서 조정은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장중 조정으로 끝난 거죠. 장중 조정에 예, 예. 끝났고요. 미국은 제가 조금 더 문제예요. 미국은 1월 11일이랑요. 1월 네. 10일이랑 1월 14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조정, 이틀 연속 하락한 거 빼놓고 또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일찍이 반등했기 때문에 시장은 펀더멘털보다는 지금은 약간 그런 말씀드렸던 대로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이슈라든가 어떤 테마 그리고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사실 저는 큰 요인이 하나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보면 애플이 지금 실적의 경고를 중국을 얘기하면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미국 반응이 이제 애플이 딱 그런 거 보니까 애플이 워낙 시가총액 제일 큰 거가 이제 내려가 예. 있고 경기에 대한 걱정들 얘기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도 당했지만 미국도 당했다 이거죠. 당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서로 간에 뭐 예, 내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보셨겠고 방송도 하셨겠지만 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애플 다음에 스타벅스를 또 건드린 스타벅스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쉽게 보면 우리 야구에서 희생타 날리잖아요. 네, 예. 애플이 희생타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희생타 그렇게 날렸기 보는 생각이 때문에 좋네요. 오히려 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중국도 중국,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예. 뭔가 좀 합의를 가야하는 거죠. 합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모르죠. 이게 사실 음. 비논리적인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맞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소장님과 저랑 이렇게 짜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먼 얘기까지 뭐 그렇잖아요. 먼 예. 얘기까지 모르고 소장이나 저도 펀더멘트 어려운 건 다 잘한단 말이죠. 경기가 좋다는 그렇죠. 사람이 하나도 예. 없고 어려운 건 다 아는데 예. 지금은 그거보다는 돈의 힘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다시 관심 특히 한국은 어찌됐건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정말 만날지 아니면 중간에 또 양쪽이 뭐라고 틀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 분위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은 조금 더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약간은 좀 미쳐 있는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화장품도 확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더 온다는 거 아닐까? 이게 춘절을 그렇습니다. 맞아서 예, 그래서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혹시 소장님 그 주식도 보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세요? 이거 미처 못 봤습니다. 신세계 예. 인터내셔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예. 작년에 한 21만 원에서 13만 원 꾹 떨어졌었어요. 예, 예.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다가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펀더멘탈 얘기하고 레포트 소개했다가 주가 예. 박살나갖고 컴플레인 엄청 음.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19만 원 주가가 했을 거예요. 음. 그죠? 많이 살아났죠. 신세계 예, 예, 인터내셔널. 예.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지금은 시절에 미쳐 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게 아니다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지금 먼저 손을 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에요. 어찌 됐든 단기건 중기건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 맞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 말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달이 그렇죠. 미쳐서 달리건 네,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배고파서 달리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는 그러한 현명함이 필요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뭐 이거 말 다 달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쉬운 게 뒷북을 이제 치는 부분들인데 네, 저는 때로는 과감하게 네, 때로는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약 조절을 잘 하시고 이 달리는 말을 표현하니까 제가 좀 잘 그 하는 부분들 좀 뭐 여담 네, 삼아 말씀드리면 말은 아무나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을 다루실 수 있는 분만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말을 잘 예, 다루시는 분이 못 어떻게 섣불리 달려서 그냥 올라타면 낙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을 다루는 법,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교육의 중요성 이런 음,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면
만약 종목을 찾는 게 부족하다라든지 매매 스킬이 부족하다라든지 시장을 보는 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익힌 다음에는 네. 적극적으로 말을 지금은 1월 달에는 한번 올라타보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급질문 하나 해도 돼요, 소장님께? 예, 괜찮습니다. 소장님 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번에 저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예. 뭐 저는 이제 그쪽을 좀 잘 알지만 주식이야 뭐 저는 별로 크게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인데 지금 예. 소장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판단 또 다시 한번 뭐 AS라고 할까요? 뭐 다시 한번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예, 조선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거든요. 수주라는 게 배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열척을 만들면 다 다릅니다. 뭐 그냥 자동차 우리가 소나타 사듯이 열대가 똑같은 게 아니라 LNG선이라고 하면 열대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를 통해서 제작을 하는 단계가 대략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2016년도에는 수주 절벽이 있어서 수주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2018년도에 재무제표가 사상 최악의 실적이 도달한 거죠. 하지만 2017년서부터 수주가 들어왔고 2018년에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년 뒤인 올해 2019년과 2020년에는 재무제표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렇고 지금 현재 수주를 받는 부분들 계속 뉴스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에서 만든 배가 2년 됐는데 네. 해선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얼마나 허접하게 만들었으면 2년 굴린 배를 네. 해선을 시키는 게 대박이네, 대박. 예, 중국의 조선사가 대략 한 360개 있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중에서 180개가 3년 동안 수주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죠. 중국은 이미 뭐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금 LNG선 같은 게 수주를 많이 받는데 선가가 회복돼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종들 보면 차트가 견조합니다. 네. 1차 상승 이후에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고점 넘었잖아요, 정고점. 그죠? 정고점 부근입니다. 딱 정고점 그래요? 부근. 14만 원 부근에 딱 머물러 있는데. 이 정도 우린 넘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정도 부분 때문에 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잊혀지게 사놓고 묻어두고 싶은 종목이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주식이 제일 좋은 거죠.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가장 그런 전형적인 우리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약간 여전히 중립적인데 뭐 예. 제가 중립이랑 상관없이 지금 맞는 사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예. 방송에서도 저는 뭐 예.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정도로 코멘트 쑥 바꿨죠, 분위기를. 그게 벌써 9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남들 안 볼 때 네, 그러니까요. 대형주가 그렇게 50%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네. 대단히 견조한 모습들이죠. 작년에 더군다나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보면 제일 살아있죠. 제일 예, 살아있는 살아있습니다. 주식이 조선업종이죠. 사실 예.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이고 예. 실제로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는 시장에 어찌됐건 나름 계속 주도주로 계속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다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 예.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혼자 숨겨놓고 좀 요즘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종목군은 또 없으세요? 지금은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 대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오히려 지금은 이 한국 주식의 제약바이오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네. 성장주들이 1월 효과를 나타낸 것들을 10년 동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증권, 조선, 제약바이오, IT 이렇게 네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16년, 17년도에 대거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지금은 대형주 위주, 뭐 2차 전지가 됐던 물론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서 워낙 급등을 하는 모습들입니다만 네. 충분히 저는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네.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사서 스윙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한전, 뭐 하나케미칼 뭐 이런 식의 종목,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네 업종이 전혀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은 업종을 사서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조선업종이 뭐 요즘 2, 3일 올라가면 현대중공업이 올라가게 되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니고 4~5% 내지 5~6% 지금 수익률을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요. 네. 나름대로 재밌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네, 관심 종목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까먹었는데 네. 수소차 있잖아요. 예, 수소차. 예. 저는 딱 예, 수소차가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냐면 수소차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의 어떤 자전거 예, 그리고 4대강 예, 그리고 항상 정권 때마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뭔가 하나씩 대통령 때는 테마가 있었죠. 통일대박도 있었고 무슨 예, 그때 뭐예요? 무슨 이거 창조경제 있었잖아요. 창조경제. 예, 예, 전 지금 이거 수소경제 4차 산업인데 예, 이게 딱 그렇다는 거죠. 수소경제로 수소차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얘기하는 거는 촌놈이지 한마디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성장이 수소차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 지금 시장에. 네, 예, 그래서 수소차가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나오는 시장이다 지금.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갈지 모르겠지만 그 예,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서 말이 나온 김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 예. 모르겠고 저는 딱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약간 투기적이겠지만 저는 현대건설을 보셔야 된다고 보겠어요. 현대건설. 예, 예, 저도 예. 현대건설. 예, 예, 예. 예. 이제 교수님 딴거 보시는 관점은 어떤 겁니까? 아까 소장님이 네, 현대중공업 계속 외국인 산다 그랬잖아요. 네. 현대건설 언제부터 계속 사는지 아세요, 이거? 현대건설도 꽤 오래 외국인들이 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샀어요. 그러니까요. 현대건설의 포인트는 남북 경협보다는 해외 쪽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물론 해외도 있고 예, 예. 남북 경협도 있는데 이게 사실 남북은 잠깐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현대 예전에 현대 아산 쪽이었을 때의 네, 예. 현대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정몽구 회장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 현대건설을 얼마나 혜택 볼지 이거는 제가 뭐 퀘션 마크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뭐 아무도 사실 모르는 현대 건데. 아산에서 했고 현대 아산이 무슨 50년 동안 권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그리고 예. 공산당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는 해외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그 어떤 거죠? 삼성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GBC.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그거, 국내 아파트 안 팔려도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가 안 되고 안 되더라도 그렇죠. 대한민국 건설에서 크게 유일하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가꿀 놈이 없거든요. 수십 그렇습니다. 조짜리를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경기랑 상관없이 봐도 된다. 그렇네요. 진짜 바닥에 저는 깔고 딱 가는 그거네요. 그, GBC. 예, 예. 예, 예. 그 깔고 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 현대건설 최근에 읽어보니까 예. 해외발 모멘텀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된다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건설업종 중에서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 특히 현대건설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투기적이죠. 이게 얼마 돈을 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GS건설 예, 작년 상반기까지 GS건설 훨씬 앞섰는데 예.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현대중공업이 달리듯이 예. 건설에서는 GS건설 사 똔똔이에요. 별로.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덧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꽤 많이 올랐어요. 어느덧 그것도 서서히. 4만 5천에서 6만 원이면 꽤 올랐어 예.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렵다, 산타랠리가 없었다 했던 12월 달에도 이런 건설주라든지 네.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웃퍼폼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께서 냉정히 보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많이 물려 있으실 텐데 이런 거 뭐 이슈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오르고 삼성바이오가 오르고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무겁다라고 인식됐었던 구경제 관련주들이 네.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지금 강세장의 초입이다. 물론 네. 수소차는 별개로 치더라도 네.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아닌가. 과연 이렇게 시장을 읽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또 그것도 아니, 궁금하네요. 소장님 방송 여러 방송 또라는 사람 보신 분들 많이 도움 받으셨겠죠.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스트 삼아서 예, 뭐 예. 파일럿 쌤을 한번 녹음 한번 해봤는데 예.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세요? 그래서 설 지나고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아 이제 3년째 들었어요. 저 그 얘기 들은 지 3년째. 아니 원래 구정 지나야 제대로 된 설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 테스트를 카메라 마치고 본 예. 방송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테스트 방송은 시작할 겁니다. 예, 예, 저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한번 연결해 갖고 해보면 그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녹음 예, 한번 해보고
테스트하면서 예. 올려보고 반응 좀 보고요. 예. 여기에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설 전에 또 한번 해봐야죠. 다음 주에 한번. 요번 예. 주말에. 예. 그거 빨리 사시면 제가 알려드릴 예. 테니까 예. 그거 예. 사시면 조명까지 하시면 훨씬 더 화질도 좋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번 되면 알려주시면 바로 해드리고 인터넷으로 예,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